자,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조동사 파트예요. 조동사. 굉장히 많죠, 조동사가. 보다시피 여기 지금 can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an부터 많이 익숙치 않는 used to나 등등등, 또는 무슨 뒤에 have 플러스 pp를 붙인다느니 등등등. 자, 근데 기본적으로 조동사는요, 항상 우리가 이게 어떤 역할인 거를 알아야 돼요. 바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조동사라면, 이 조자가 도울 조자를 써요. 그래서 조동사는 항상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조동사라는 게 존재하면, 조동사는 항상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동사 앞에 사용을 합니다. 조동사는 동사보다 앞에 위치를 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굉장히 많은 조동사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조동사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뒤에 사용되어지는 이 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해야만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can을 쓰든, might를 쓰든, have to를 쓰든, used to를 쓰든, 뭐를 쓰든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기본 룰이에요. 물론 이 조동사에는 종류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많아지면 이거 말고도 이제 조동사 역할하는 다른 것들을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동사 원형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조동사, 오늘 배울 기본적인 조동사들은 전체적으로 뒤에 동사 원형을 반드시 취한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부분이고, 이 나와 있는 많은 조동사들은 여러분들 거의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꼭 머릿속에 어떤 뜻들을 갖고 있는지를 외우셔야 되는 게 조동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자, 우리가 크게 봅시다. 자, can이나 could 또는 may나 might 종류가 굉장히 많죠. will, would, must, have to. 우리가 많이 여기서 봤던 것들도 있고 좀 약간 낯선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can과 could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can의 뜻과, 그럼 can과 could는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can의 과거형이 could 아닙니까? 라고 쓰는 거 어때요? 맞아요? 자,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아니, 무슨 말이죠? can의 과거가 could가 아닙니까? 자, 절반 맞는다는 말은 can의 과거가 could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can의 과거가 could가 아닌, 그렇다면 could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그러한 형태의 could도 존재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래의 can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게 나왔죠. 자, 보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ou can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자, by myself는 내 스스로. 이때의 can은요, 무슨 뜻입니까? 일단 can 뒤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do라는 동사 원형이 들어갔죠.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지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의미가 뭐냐는 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는 거죠. 자, 나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can.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씁니다. 내가 알고 있는 can 이건데? 미안하지만 can은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물론 똑같은 의미로 can의 부정인 can't를 썼을 때, 자, can't라고 쓰는 거 보이시죠? 물론 뒤에는 여전히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만, can의 부정은 이렇게 can 뒤에 not을, 원래는 이거죠. can과 플러스 not을 합해 쓰는 그런 뒤에 원형을 쓰겠죠. 이렇게 쓰이는 형태였을 겁니다. 자, 그 not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can't라고 쓰는. 자, 물론 해석해보면 그들은요, 테니스를 잘 할 수가 없다. 그럼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반대말이 되겠죠. 할 수 없다라는, 역시 그것도 능력을 나타내는 can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쓰는 can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can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옆에다가 이 캔에 좀 여러가지 도표식으로 선생님이 하나 써놓을 겁니다. 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금 전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뭐라 부른다고? 능력을 나타내는 캔은요. 자, 과거형이 존재합니다. 바로 could가 과거형이에요. 자, 그럼 뭐도 존재할까요? 미래형도 존재하겠죠? can, could, 미래형 뭘까요? 그랬더니 자, 굉장히 낯이 익죠? 미래는 will 하고 can을 같이 쓰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유는 왜 그랬죠? will도 조동사, can도 조동사 같이 못 쓰기 때문에 하나를 조동사 아닌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can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동사가 아닌 다른 우리가 비동사에 해당되는 am, are, is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부 한마디로 비동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ble 이란 단어와 뒤에 to를 쓰면 이 단어가 be able to가 can과 같은 뜻입니다. 물론 얘네도 뒤에는 원형을 이렇게 적겠죠. 똑같이.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굳이 지금 여기서 말을 해드리냐. 자, 이 can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be able to는 조동사일까요? 아니에요. 조동사 아니에요. 비동사 들어가 있잖아요. 조동사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 이거를 집어넣는다면 will은 조동사지만 얘는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의 미래형은 자, 앞에는 will을 그대로 쓰지만 뒤에는 뭘 쓰면 될까? 자, able to를 씁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는 will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원형이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뭘 쓴다? mis가 아니고 be라는 형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답은 will be able to라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미래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단 말은 자, 이것도 could도 우리가 같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비동사 부분이 조금 다르겠죠. 왜요? am은 현재니까 이건 과거형 뭐야? was나 were 그 다음에 able to to를 쓰면 역시 이것도 can의 과거 미래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자,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에 자, 이거 나중에 방송 올려놓을게요. 이거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can은 과거형이 could죠? 라고 했더니 절반만 맞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여기 할 수 있다라는 이 can은 과거형이 분명 could였습니다. 물론 be able to를 이용한 형태로 바꿨을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얘는 뭐가 아니에요. 얘네는 조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만 같을 뿐이지 절대 뭐가 아니다.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can의 과거 could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처음에 이거 can의 과거가 could다가 맞다라고 하는 건 절반만 맞다 그랬었잖아요.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 지금 잠깐 여기까지는 같은 거야.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은 could와 같은 뜻은 was able to. 자, 물론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죠. 바로 여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 볼까요? 또 다른 의미의 can이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뭐뭐 할 수 있겠다 또는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거, 또는 다른 말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과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다 적을게요. 뭔가 추측을 나타내는 내용의 그 can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could를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에 배울 may를 이렇게 적을게요. might도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위에는 자, must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자, 이 단어를 각각 선생님이 must, can, could, may, might를 딱 적어놓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다 추측입니다. 추측이란 말 뭐뭐
일 수도 있다 라는 게 추측이겠죠. 추측은 완전히 확실하는 건 아니죠. 사실이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추측은 그냥 가능성만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말 맞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곳의 순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성이 아주 높은 100%의 가능성부터 한 메인은 한 50% 정도로 쓸까요? 요 정도 100%에서 자, 그러면 must보다 조금 더 추측의 강도가 약할 때는 can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얘가 뭐라고 배웠죠? 과거형이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과거형이 오마이갓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can보다 좀 더 추측의 강도가 낮는 경우. 또 may라는 단어도 뭐뭐일지도 모른다예요. 그런데 might는 여기서는 과거형이 아니고 더 약한 추측. 정말 이거는 강도가 아주 약한, 확신이 전혀 없는 수준의 것들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렇게 추측을 나타낼 때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은 can과 could밖에 없으니까 이 can은 절대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럼 뭐다? 더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자, 이 부분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아직.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허락이나 또는 요청을 할 때 can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니까? Can I use your pen? 내가 당신의 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능력일까? 아니죠.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또, Can you do me a favor? 저에게 하나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우리가 배웠던 그 can이다. 그런데, could가 나왔거든요. Could you pass me the salt? 저에게 소금을 건네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전부 같은 의미예요. 전부 상대방의 뭔가를 허락을 원하거나 요청을 할 때 쓰는 건데, 그럼 이거는 과거형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 자, 나왔죠. 더 정중한 표현을 쓸 때는 can보다는 could를 씁니다. 그럼 이건 일단 이러겠네. can이 있으면 can보다 위에 could가 존재하겠죠. 공손함에서는. 이해됐습니까? 공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could가 can보다 더 강도가 셉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방금 했던 이 can과 could의 관계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현재와 과거의 쓰임으로 쓰이는 것도 물론 존재를 하지만 의외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로 쓰이는 can과 could의 관계가 오히려 더 많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 구별법은 그렇죠. 구별하려면요, 당연히 해석을 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 우리가 선생님은 또 특히 요거 부분들 중요시 합니다. 이것과 요거 부분들. 이거는 크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자, 요렇게 쓰이는 게 우리 지금 can과 could의 관계입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may와 might입니다. may, might. 아까 선생님이 추측이라고 이렇게 썼던 부분 기억나요? 추측을 나타낼 때 요렇게 해가지고 100부터 50, 100에는 must, can, could,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may, might 존재했죠. 그죠? 여기에 may는요, 뭐뭐일지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확률이 얼마나 돼요? 추측 강도가 50%, 반반이에요. 그러면 might는 과거가 아니고 더 약한 추측이니까 한 30%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이는 may와 might의 관계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can도 자세히 보시면 can도 하나의 뜻만 있지 않았어요. 의미가. 그죠?
그러면 이 made와 might도 뜻이 하나만 있지 않겠죠. 의미가.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했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 보이시죠? may보다 might는 조금 더 약한 추측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뭔가를 허락을 받는 경우 있죠. 제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쓸 때 may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can과 같은 뜻이네? can에 덧받침에 뭔가를 상대방한테 허락을 받을 때 쓰는 게 있었죠. 제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상대방에게 뭔가를 허락을 받을 때는 May I use your phone? 이라고 문장을 쓰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측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락을 나타내는, 제가 당신의 폰을 써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는 May 대신에 can을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우리가 아까 can에 더 공손한 표현으로 could를 썼잖아요? 그럼 may 대신에 might를 쓰셔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허락을 나타낼 때는 might를 쓰지는 않아요. might를.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한 대답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써도 좋아. Yes, you may. 허락을 나타내겠죠? 또는 Yes, you 물론 can을 쓰셔도 되지만 보다시피 질문을 may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may로 대답해 주는 게 좋겠죠? 물론 can 쓰셔도 됩니다. 또는 부정일 때는 이 may 뒤에 not을 쓰셔도 되는데 의미상 허락의 반대는 뭡니까? 해서는 안 돼라는 강한 금지를 나타낼 때는 may not도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강한 의미로 must not을 쓰시면, must의 뜻이 뭘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not이 들어가니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써서 문장을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없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주어는 나의 엄마는요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와 동사. 자, 여기에 선생님이 said의 밑줄 딱 긋겠습니다. 이건 뭐에? say의 과거형이죠.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중간에 두 문장을 연결하는 대시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밖에 나가서 놀아도 좋다고 하셨어. 그럼 여기 부분 사실 뭐야? 허락을 나타내죠. 허락. 그런데 선생님, 허락은 선생님이 may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는 왜 may를 안 쓰고 might를 썼죠? 좀 더 약한 허락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문장에서 주동사가 과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것과 함께 쓰이는 뒤에 들어가는 문장은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시제 일치라고 그랬어요. 시제 일치란 뭐냐? 자, 좀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써놓을게요. 자, 앞에 주동사가 여기가 만약에 과거형이 쓰이게 되면요, 그것과 함께 쓰이는 뒤에 문장에 이 들어가는 동사는요, 자, 첫 번째 현재형은 또는 미래형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과거보다 더 앞에 해당되는, 더 미래에 해당되는 현재나 미래를 쓸 수 있겠어요? 여기는 주동사 과거인데. 그러면 그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의 시제는 같은 과거형이거나 1번, 아니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대과거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대과거 쓰는 방법 아시는 분? 대과거 기억 안 나나요? 바로 had 플러스 pp라고 하는 예를 썼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니? 얼마 전에 했는데 누구들 시제 때. 자, 이 두 가지의 것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앞에 문장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는. 그러면 이때는요, 바로 이 may의 과거형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가 바로 might입니다.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허락을 나타내는 may는 우리가 can은요, 더 강한, 더 공손한 표현을 쓸 때 could를 썼죠. 그죠? 근데 may는요, might를 더 공손한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물어볼 때. 자, 얘는요, 오히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쓸 때 may의 과거형으로 실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만약에 will을 쓰고 싶어. 그럼 will은 뭘로 바꿔야 될까?
미래 과거형으로 바꿔야겠죠. 미래 과거형 혹시 아세요? would를 써야 됩니다. would를.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동사가 과거면 그 관계 쓰이는 뒤에 들어간 문장의 동사는 과거이거나 아니면 대과거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원론적인 거. 어차피 우리 나중에 설명도 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추측은 과거형이 아니라 그랬고, 그죠? 더 약한 추측에서 추측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may가 맨 앞에 들어갔어요. 그죠? 의문문인가? 아, 의문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요, 그 바로 다음에는요, 정말 주어가 들어가요. 이거 중요한 건 그 뒤에는요, 동사 원형을 써요. 이게 뭐야, 도대체? 자, 이런 형태로 쓰이는 문장은 영어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원문이라고 그래요. 기원문. 무슨 문? 기원문이라 해서 기원은요, 뭔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무슨 사촌 누나가 수능시험에서 점수를 만점 맞게 해주십시오. 뭐 제가 요번에 너희 롤에서 골드 메달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등등등 뭔가를 기원을 할 때 쓸데없는 식이지만 그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씁니다. 그럼 이 문장은 May God bless you. 이거는 신이 당신들을 축복하게 해주셔서 신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겁니다 라는 기원할 때 누가 쓰실까? 이런 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축복을 해 드릴 겁니다. May Jesus bless you 이렇게 쓰겠죠. 이거 누가 들으면 나 욕할 수 있겠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욕하지 마세요, 나를. 자,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May의 내용까지 우리가 여기 다뤄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부분 좀 더 나갈 겁니다.